인사혁신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어 가는데요. 처장님 혹시 이태원 참사 벌어질 때 기억나십니까? 그 당일날 기억? 네, 생생하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그날의 참사가 기억이 나는데 현장에 직접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의 이 기억에는 더 강하게 남아 있겠죠. 네, 우리 인사혁신 처장님, 인사혁신처의 주요 기능을 5가지라고 여기 보고서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5가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재해 보상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주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사 직후에 1,316명 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아니면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라든지 여러 참사 현장에는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기억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외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처장님께서는 이런 공상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PTSD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PTSD는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도 갑자기 폭발하듯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TSD를 단순하게 보이는 거, 현재 순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군인도 그렇겠지만 소방관은 특히나 공무원들 중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평상시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나 체력적인 거나 정신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옆에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나와 계시지만요. 지금 소방 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합니다. 신체 질환은 아무래도 좀 보이기도 하니까 불승인율이 그만큼 그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내가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도 이 공상 불승인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 슬라이드 자살위험군이 3,141명인데 이 중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도 병원에 상담 방문도 안 하는 경우가 73%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인사혁신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능으로서 이런 공상이나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선긋기하거나 외면해서 안 되겠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연관성이 낮으니까 공상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는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이 희귀질환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정신질환, 어쨌든 PTSD 같은 이런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신체적으로 또 신체적인 걸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부분을 챙겨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떤지 볼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PTSD 공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사고를 당연히 잘 아실 텐데 이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방관, 경찰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봉사자까지도 모두 이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상이나 이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졌단 말이죠.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가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으십니까? 네. 잘 되고 있나요? 네. 좀 부족합니다. 청구 건수가 그 위원, 그 방금 말씀드린 네. 그 위원 1인당 검토해야 하는 안건이 1인당 평균 13건을 보는데 막 1000페이지씩 넘어간다고 해요. 수당도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만 원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이 13건에 1000페이지도 넘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교 직군에 비하면은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는 한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주는데 고작 20만 원 주고 이 경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검토가 될 수가 없겠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도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료 기록 감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정 공상 관련된 결정이 나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서로 주장이 있으면 이 진료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의사한테 다시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 맡길 때마다 예전에는 한 60만 원, 최소 6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적인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하게 인사혁 신처가 이 공상을 인정하는 걸 정말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제가 챙겨보셔야겠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 소송 청구 건수도 22년도에는 6,800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9,892건, 한 30%가 더 증가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신청인이 소속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그게 인사혁 신청으로 가는데 인사혁 신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뒤에는 소속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청인의 소속 기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통계 자체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혁 신청가 소속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리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예,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 공상 입증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당사자한테 입증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그 공상 입증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전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법상으로도 마음심리 지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런 전담 조직이 있어서 공상 책임 입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청뿐만 아니라 인사혁 신청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같이 논의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길 바라고요. 필요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소방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